여기 있다. 발이 편한 신발. 맞다 맞다 나르지로 맞다. 출퇴근해도 운동할 때도 오래 걷는 여행에도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맞다 맞다 나르지로 맞다. 나르지오.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라디오 서울은 당신의 새해 시작을 응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100년) 만에 처음 하원 의장을 한 번에 선출하지 못하게 된 공화당의 극우 그룹 프리덤 코커스가 공화당의 깊은 분열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케빈 맥카티 의원을 포함해 누가 하원 의장으로 당선되든지 미국 의회는 앞으로 2년 동안 혼란일 게 분명합니다. 지금 어제에 이어 다시 하원 의장을 선출하기 위해 의원들이 의사당에 모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아침 공화당을 향해 케빈 맥카티를 하원 의장으로 선출하라고 촉구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식품의약국과 연방법무부가 처방전이 있으면 약국과 우편으로 쉽게 낙태약을 살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의 낙태 판결에 대한 대응책입니다. 경기도 중 심정지로 병원에 실려간 풋볼 스타 다마르 햄린은 지금도 중태입니다. 뉴욕타임스 스포츠 컬럼리스트는 스포츠 팬들도 스포츠 폭력의 공범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스타 올리비아 헤세와 레오나드 위팅이 영화 제작사인 파라마운트를 고소했습니다. 지금은 70대 초반이 된 두 배우는 10대 때 누드로 출연한 로미오와 줄리엣이 자신들의 인생에 해를 끼쳤다면서 5억 달러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아침은 꼭 먹고 하루 8시간 잠을 자며 만보를 걷고 붉은 고기를 안 먹는 게 건강에 좋다? 오늘의 미국 마지막 섹션에서 과학적 근거를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어제 결국은 미국에서 정말 100년 만에 1923년 이후 처음으로 연방 하원 의장을 한 번에 선출하지 못했고, 두 번째에도 세 번째에도 선출하지 못했고, 지금 네 번째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가 어제부터 일을 해야지 되는데 일손을 놓고 있고요. 최악의 회기 시작. 118대 의회입니다. 하원 의장이 없기 때문인데, 미국에서 하원 의장이 없는 것은 안고 없는 찐빵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안고 없는 찐빵은 맛이 없어도 먹을 수 있지만 하원 의장 없는 하원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들 선서도 어제 하지 못했고요. 아무튼 케빈 맥카티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공화당 하원 의원이 4년 동안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너무 애를 써봤지만 그리고 실제로 노력을 했다고 본인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됐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19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반란표를 던졌고, 세 번째 투표에는 오히려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찬성을 던졌던 공화당의 정치인도 반대표를 던져서 결국은 218표가 있어야지 되는데 공화당 의석은 222명. 그런데도 이게 모자라서 15표나 모자라고 해서 결국은 안 됐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의 의원이 공화당의 다수당인 공화당인 이 케빈 맥카티보다 훨씬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분위기를 조금 전해드리면 이렇게 시작을 했죠. 제가 열심히 준비를 했고 하면서 케빈 맥카티의 얘기입니다. We have worked for a long time. I've been leader for 4 years. This town desperately needs change. 그랬더니 변화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프리덤 코커스 멤버가. But the battle is for the conference and the country. 나라를 위해서 뭐 어떻게든 잘해보자 했는데 결국은 세 번째 투표까지도 안 돼서 과반수 218표를 받아야지 하원 의장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만 결국은 공화당 의원들 20명이 반란표를 던졌다고는 하지만
90% 정도는 케빈 맥카티를 지지를 한 거죠. 물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케빈 맥카티가 다시 당선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하원의 프리덤 코커스라는 이 그룹이 극우 그룹입니다. 뭐 룰을 바꿔라, 뭐 어떻게 해라, 하원 의장이 할 수 없는 일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의원들이 그 플로리다가 지역구인 의원, 콜로라도가 지역구인 의원, 이런 의원들이 뭐 명목상으로는 뭐 이 사람이 이렇다 정책을 얘기를 들지만 실제로는 개인적인 것이고 그 뒤로 들어가면 무조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의 이제 어떠한 그 중진 의원이라든가 공화당의 정책 어떤 그 입안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또 무슨 정책 분석가 이런 사람들은 정말 미쳤군 미쳤어. This is crazy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화당이 스스로 이 깊은 분열을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협상을 그 케빈 맥카티가 했죠. 표를 받기 위해서. 그런데 너무 늦게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는 늦게 시작하는 동안 반대파들은 젊은 의원들인데 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거의 무조건적으로 추종을 하는 이 반대파 의원들을 무척 대담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이 20명의 어제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을 공화당 내부에서도 탈레반이다. 탈레반 20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탈레반 20에 속하는 젊은 의원 가운데서는 우리 장기전을 준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어떤 그 영국 매체가 지적한 걸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정치 이런 분야에서는 그 니콜로 그 마키아벨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탈리안 정치 철학자 500년 전에 쓴 왕자라는 책에서 통치를 사랑으로 하느냐 두려움으로 하느냐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싶다 하는 유혹에 빠지겠지만 두 가지를 다 하는 것은 한 인간 속에서 거의 불가능하고 그러므로 두려움이 가장 좋은 정치의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런 것을 많이 썼죠. 대표적으로 쓴 사람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랑보다 안전하다. 그런데 이 케빈 맥카티는 좀 오래 기다려보면서 이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 누가 하원 의장이 되든지 한국에서만 뭐 헬 조선을 쓰는 게 아니라 헬리 이슈를 경험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요. 케빈 맥카티 전에 울보, 크리넥스 많이 쓰는 그 티슈 많이 쓰는 존 베이너라든가 폴 라이언 이 사람은 정치에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직 50도 되지 않았으니까 이 두 사람이 강성 극우 공화당 의원들과 싸우려고 실제로 싸웠고 나라에 손상을 주지 않으려고 당보다 나라를 더 위에 놔서 뭐 연방정부 폐쇄하는 것을 막아보려고 하고 그리고 무슨 뭐 지출안 같은 것을 통과시켜 보려고 하고 그래서 공화당 강성들을 제치고 민주당과 손을 잡았던 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하원 의장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죠. 왜냐하면 프리덤 코커스 타입 그 그룹을 너무 분노하게 했으니까. 그런데 프리덤 코커스는 그 이후에 더욱 강해졌고 젊은 피가 많이 수혈이 됐고 어제 그래서 이제 이 같은 드라마가 나온 겁니다. 두 번째도 선출되지 않고 세 번째도 A speaker has not been elected. 뿐만 아니라 공화당에서 다른 후보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그 후보는 사실 케빈 맥카티를 지지한다 하는 연설까지 했는데도요. And I think Kevin McCarthy is the right guy to lead us. I really do, or I wouldn't be standing up here giving this speech. 네, 그런데 바로 또 그 사람을 프리덤 포커스는 짐 조던 공화당의 하원 의원을 지명을 하고 맙니다. 이런 식으로 짐 조던은 케빈 맥카티를 지지한다고 했는데 바로 프리덤 코커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젊은 의원은 맷 게이츠는 짐 조던을 지지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안 되고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선출이 안 A 되죠. speaker has not been elected. A speaker has not been elected. 이젠 누가 공화당 하원 의장이 되던 다수당이니까 공화당이 되겠죠. 민주당은 212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굉장한 혼돈 같은 것을 보여주고 맥카티의 드라마는 더 나쁜 그 다이나믹 같은 것을 보여줄 것이다. 혼돈의 의회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맥카티가 옵션이 있죠. 버틴다고 했습니다. 케빈 맥카티잖아요. 케빈 맥카티를 무조건 끝까지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미 지금까지 버티는 동안 많이 약해지기는 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뭐 이 두 번째, 세 번째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뭐 민주당과 공화당이 야구 시합 연습을 하다가 총에 맞았는데 회복이 된 루이지아나의 그 스티브 스칼리즈 8선 의원이죠. 그리고 케빈 맥카티 아래서 일을 했습니다. 이 사람도 거론되고 뉴욕의 앨리스 스테파닉 의원도 거론이 되고 그 밖에는 또 막 이건 환상에 가까운 얘기인데 5명의 공화당이 민주당에 투표를 해서 민주당의 지금 그 대표가 지금 하원 의장을 소수당인데도 불구하고 맡게 한다. 이런 일은 뭐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그게 이제 하킴 제프리스죠.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가 어제 이 케빈 맥카티보다 더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왜 더 많은 표를 받았는가? 민주당이 단결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 전원의 표 212표를 받았고 케빈 맥카티는 218표가 있어야 하원 의장이 되는데 203표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건 환상인지 미친 짓인지 5명의 공화당이 이 민주당에 투표를 해서 민주당이 하원 통제를 다시 하게 되느냐 이런 일은 없더라도요. 어쨌든 케빈 맥카티가 방법을 찾는다 하더라도 하원의 혼란은 공화당의 온건파와 극우 공화당이 앞으로 2년 동안 굉장히 경쟁을 하겠구나. 이러면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그 자리를 내놓지 않는다고 비난을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유능했는가. 이런 것도 또 다시 볼 수가 있고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 특히 뭐 4명의 여성 의원들이 굉장히 극좌였기 때문에 야, 이거 한 번에 선출 안 되면 어떡하는가 했는데 결국은 한 번에 선출이 됐잖아요. 그런데 공화당은 지금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 안 되면 공화당이 하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면 지출 법안도 통과되기 힘들고 부채 한도 높이기, 뎁 실링 같은 것도 하기 힘들고 핵심적인 기능을 연방 하원이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100년 전에 있었고요. 그전에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168년 전이네요. 1855년도 캘리포니아가 만들어지는 그때는 뭐 굉장히 오래 걸렸다고 하는데 뭐 노예제에 대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2달 걸려서 133번 끝에 하원 의장이 탄생됐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쭉 보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이겁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연방 하원이 이번에 케빈 맥카티의 지도 아래 많은 표 차이로 이겼다면 그렇다면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222석 대 민주당이 212석이잖아요. 한 석은 지금 공석이고 그러니까 불과 얼마 여유가 없으니까 218표를 받아야지 당에서 다수당 하원 의장이 되는데 너무 작은 차이로 졌다.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씩 차고 들어오는 것을 받아줬더니 무슨 뭐 플로리다 아니면은 또 그 뭐 콜로라도 뭐 이런 여러 주의 극우 정치인들이 본인이 이날을 위해서 조금씩 받아줬더니 이날을 위해서 본인에게 투표하는 게 아니라 점점 머리가 커져서 나를 완전히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네. 이런 일이 지금 케빈 맥카티에게는 일어난 것이고요. 그리고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의사당 폭동 사건이 일어난 이 직후에 케빈 맥카티가 사임해야지 된다. 그가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그것 때문에도 더 그렇죠. 그 뒤에 이제 3주일 뒤에는 완전히 트럼프 집에 가서 절을 하고 킹메이커에게 절한 거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또 리스 체니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을 그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퇴출하는 여기도 케빈 맥카티가 프리덤 코커스 젊은 의원들의 뜻에 맞게 그렇게 해줬습니다. 리스 체니를 내쫓았습니다. 더 이상 리스 체니는 이번에 선서하지 못합니다.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그런데도 더 내놔라 맘에 안 들어 이게 이제 조금씩 처음에는 요만큼 들어오고 요만큼 들어오다가 완전히 내 집을 다 차지해버린 지금 그런 모양이 있고요. 그리고 이 광경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들었었던 지난 4년 동안에 5년 동안에 공화당의 그 여러 가지 정체성 위기로 그 공화당이 그 위기를 여전히 겪고 있구나. 대혼란이구나. 그 칼로브 공화당의 수석 전략가 요즘은 그 팍스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죠. 그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젊은 의원들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조지아주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은요, 지금 케빈 맥카시를 지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젊은 의원들은 반대라고 있고, 그리고 제가 느끼는 가장 중요한 아이러니는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네요. 벽돌색 자켓과 수트를 입고 있는데, 리스 첸이라는 서열 3위 공화당 하원 의석의 자리를 빼앗은 여성입니다. 뉴욕의 앨리스 스테파닉. 2014년도에 처음으로 하원 의원으로 당선됐고 굉장히 젊죠. 그때 30살이었고 지금 이제 38살입니다. 만약에 케빈 맥카시가 이번에 네 번째 투표 뭐 다섯 번째가 될지 얼만큼이 될지 네 번째에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안 되고 나서 다음에 누군가가 공화당에서 하원 의장이 될 수 있다 하는 그 인물에 앨리스 스테파닉도 넘버 2에 이름을 올립니다. 스티브 스칼리즈 의원 다음으로. 이 앨리스 스테파닉이 리스 체니를 쳐내고 그 자리에 서열 3위에 올라가도록 해준 사람이 바로 케빈 맥카시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프리덤 코커스 의원부터로나 아니면 본인이 리스 체니까지 오랜 동안 일을 같이 해왔던 리스 체니를 쳐내고 그 자리에 꽂아준 앨리스 스테파닉이 본인이 그토록 원했던 뭐 하원 의장 자리를 기본적으로 넘볼수라도 있게 되는 이 같은 정치적인 아이러니가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케빈 맥카시가 약해질 대로 약해지고 넘어질 대로 넘어진 뒤에 하원 의장이 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높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장담할 수는 없지만요.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뭐 생긴 거 상관없다 한다지만 젊어지는 얼굴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저는 좋습니다.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네, 지금 이제 막 하원 의장 후보 지명을 하고요. 지명받은 사람들 얘기를 하고 다시 투표에 들어갑니다. 아마도 오늘의 미국이 끝나기 전에는 네 번째 투표 결과가 나올 것 같진 않은데요. 혹시 빨리 하면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1시간 만에 이제 진행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으니까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방금 전에 이제 케빈 맥카시 공화당의 그 하원 의장이 되려고 하는 의원이 반드시 그 방금 전에 지명을 받았습니다. Madam Clerk, I rise to nominate Hakeem Jeffries as Speaker of this House. 네, 하킴 제프리즈를 또 지명을 합니다. 이건 이제 민주당에서 하는 것이고요. 항상 이제 이런 일들이 있지만 민주당이 됐건 공화당이 됐건 다수당이 숫자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안 돼야지 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어제는 하킴 제프리즈 민주당의 대표가 더 그 표를 그 공화당 다수당인 케빈 맥카시보다도 많이 받았습니다. In order to do that, we have to unite behind a speaker, and Democrats are united behind a speaker who 하원 의장 그런 얘기를 하네요. 지금 이제 하킴 제프리를 하원 의장으로 지명을 합니다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이 의회라는 것은 단결을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우리 민주당은 단결했습니다. 212명이 모두 하킴 제프리스 지금 민주당의 대표 낸시 펠로시 그 다음에 자리를 차지한 지금 50대 초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원에는 이 같은 단결된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공화당으로서는 굉장히 듣기 불편한 그런 얘기를 지금 하킴 제프리즈 민주당 대표를 하원 의장으로 지명한 민주당의 정치인이 한 얘기입니다. 제가 지역구를 몰라서 보려고 했는데 그랬더니 전부 민주당 의원들은 일어나서 지금 뭐 기립박수를 치고 있고요. 하킴 제프리스 일어났습니다. 오늘 좀 옅은색 양복을 입었네요. 민주당의 소리입니다. 단합된 소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킴 그 퍼스트 네임을 민주당 의원들이 부르고 있고 의사 진행 조용히 For what 하세요 하는 purpose does the 뜻이죠. gentleman from Texas rise?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의원들이 자신들의 지금 의견도 얘기를 하고 또 누군가를 그 지명을 하고 아직까지 투표가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식품의약국과 연방법무부가 아주 조용하게 일 처리를 했네요. 정말 조용하게 일 처리를 시작했다기보다 조용하게 마무리했는데 1월 2일에 여러분들께 방송을 해드렸었죠. 여러 가지 미국에서 변하는 법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특히 그 테네시주는 보수적인 주죠. 이 낙태약을 반드시 병원에서 내과 의사로부터 받아야지 된다. 우편으로 받거나 약국에서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법이 새로 시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테네시주의 법과는 반대되는 것을 식품의약국과 연방법무부가 규정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처방전만 있으면 그러면 이게 이제 낙태약이라고 하네요. 미페프리스톤이라는 이 약이 2000년도에 승인을 받았는데 이걸 이제 약을 승인하면 처음에 어떤 규정이 있고 그 뒤에 점점 봐가면서 규정을 풀잖아요. 2000년도에 승인이 되고 그 뒤로 370만 명의 여성이 이 약을 통해서 낙태를 했답니다. 아마 넘버 1, 2로 유명한 그런 낙태약인데 또 하나는 미소프로스톨이라는 약인데 일단 지금은 프리스톤이라는 이 약이 임신 1기에 낙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전에는 병원이라든가 지금 테네시주에서 새로 법으로 강력하게 시행되는 것처럼 병원이나 아주 특별한 그런 약국에서만 가질 수가 있었는데 이걸 어제 식품의약국과 연방법무부가 쉽게 가질 수 있도록 약국 우편으로도 가질 수 있도록 처방전이 당연히 있어야지 되고요.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주정부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는 법적인 해석까지 해서 주정부에서 물론 소송이 따르겠죠. 주정부의 그런 것을 어떤 규제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연방법 자체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의 낙태는 병원에서 수술하는 것보다는 약으로 하는 것이 훨씬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여성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식품의약국은 의사가 전화 컨설테이션으로 낙태약을 처방하는 것을 지금까지는 금지했었는데 이걸 식품의약국에서 금지를 풀었습니다. 의사가 전화를 통해서 낙태약도 처방할 수 있고 그리고 2021년도에 집으로 딜리버리 하는 것도 이제 허용이 되고요. 현재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허용이 되고 법무부도 법 의견을 잘 설명을 해서 로컬 검사가 우리 주법에 맞지 않는다. 테네시주처럼 하면서 기소하기를 쉽게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그러나 아직도 이제 처음 발표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법적 소송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은 모든 로컬 약국 또 그 체인 스토어 약국 뭐 CVS 같은 온라인 약국도 다 해당이 됩니다. 물론 뭐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항상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이런 것은 큰 체인에서 시작하는 게 있고 그러나 잃어버릴 것이 있는 법적 문제가 완전히 뭐 연방 대법원까지 가서 해결되지 않은 케이스에는 작은 약국부터 일단 뭘 팔아서 이득을 남겨야지 되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하고 월그린과 CVS는 지금부터 우리가 연방법무부와 식품의약국에 어제 발표한 이것을 규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 산부인과 협회에서는 이번 결정을 굉장히 지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낙태약이 여성들에게 모든 약이라는 것은 부작용이 있지만 부작용이 거의 없고 심각한 부작용, 심각한 합병증 같은 것이 지금까지 이 약의 경우에 370만 명이 사용을 했는데 거의 없었다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같은 모든 것들은 결국은 연방 대법원이 주정부로 낙태에 관한 권한을 넘겨서 주정부에서 20개가 넘는 주에서 낙태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법을 만들고 법을 시행을 하면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나온 그런 어떤 규정, 결정입니다. 네, 지금 뭐 굉장히 열렬하게 저는 누구를 지원합니다, 지지합니다, 누구를 후보로 연방 하원 의장 후보로 합니다 하는 연설들을 많은 의원들이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는 이제 자신의 그 소셜 미디어에 뭐라고 썼느냐면 지난밤에 내가 케빈 맥카티와 좋은 대화를 했다는 거겠죠. 지난밤에 아주 좋은 대화를 했다. 이제는 투표하라. 케빈 맥카티에게. 위대한 승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말아라. 사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이 공화당이 더 큰 표 차이로 하원에서 이겨서 케빈 맥카티 정치 경력 가운데 가장 큰 수모를 어제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했던 후보들이 공화당 예비선거에서는 많이 당선이 됐는데 본선거에서 결국은 몇십 퍼센트의 민주당과 몇십 퍼센트의 공화당은 후보가 어떻든 그 당을 보고 찍기 때문에 그런데 결정은 항상 중도 측, 뭐 무당파, 민주당도 아니고 공화당도 아니고 때로는 민주당의 성향, 때로는 공화당의 성향인 사람들이 선택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력하게 지지해서 공화당에서 예비선거에서 이긴 후보를 본선거에서 다 버려버렸습니다. 거의 버려버렸습니다. 특정한 아주 특이한 경우라든가 그 지역이 너무나 공화당이다 하는 것을 빼고는 그렇게 해서 어제 하원 의장을 다수당이 한 번에 선출을 못했는데 공화당이 오늘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케빈 맥카티를 투표를 하라. 위대한 승리를 부끄럽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축하할 때지 이런 망신살이 뻗칠 이럴 때가 아니다. 케빈 맥카티가 일을 잘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밤까지만 하더라도 어제 오후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케빈 맥카티 뭐 투표해라 하는 얘기 안 했거든요. 이건 어쩌면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계산일 수 있습니다. 망신 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의 어떤 입지라든가 세계에 보여지는 이런 것보다는 항상 자신의 파워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케빈 맥카티가 됐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어제는 내가 지지한다는 말을 안 해서 케빈 맥카티가 이 하킴 제프리보다도 더 적은 민주당보다도 더 적은 투표를 그 표수를 받았지만 내가 지지하니까 당장 오늘 되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오늘 그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4일 맞죠? 켄터키에 갔는데요. 그러면 켄터키가 상원의 대표인 공화당 대표인 미치 매코넬이 지역구잖아요. 미치 매코넬과 같이 오늘 그 연단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켄터키로 가기 전에 기자들이 어제 이것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니까 굉장히 당혹스럽다. 하원 의장을 100년 만에 한 번에 그 선출하지 못하고 3번이나 했는데도 선출하지 못한 그러나 뭐 그 같은 공화당의 교착 상태가 내 탓은 아니지만 당혹스럽고 부끄럽기는 하다. 너무 오래 걸리는 이런 방식이 세계가 쳐다보고 있는데 그건 또 미국의 망신이기도 하잖아요. 세계가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하고요. 우리가 미국이 함께 일할 수 있는지를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계산이 되고 있네요. 케빈 맥카티가 12표 현재 받고 있고 하킴 제프리즈가 6표 나머지 이제 그 사람은 뭐 후보로 나온 사람도 또 한 사람 있는데 뭐 이름을 언급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혼돈이 되니까 아직 한 표도 받지 못해서 현재 13표 대 7표 공화당과 민주당 다른 때 같으면 다 공화당이 빨리 결정이 되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잠시 뒤에는 오늘 뉴욕타임스의 스포츠 컬럼리스트의 컬럼 그리고 한국 분들은 거의 보셨던 영화. 글쎄요, 이 그 영화의 주인공들이 이 같은 결정을 하고 로스앤젤레스 수프림 코트에 영화사 파라마운트를 고소를 했는데 여기에 몇 퍼센트가 동조를 하고 몇 퍼센트가 동조하지 않을까? 새해이기 때문에 한번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케빈 맥카티가. 왜냐하면 케빈 맥카티가 지금 뭐 30표,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이 24표, 25표를 받았는데 4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이런 도널즈라고 이 사람은 초선 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이 어떤 사람이 얘기할 때는 장난하냐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원 의장을 저 사람으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2021년도에 당선된 플로리다가 지역구인 19지구의 지역구인 바이런 도널즈라는 사람이 4표를 받았거든요.
이 민주당이 그에게 표를 줬을 리는 없고 내 표면은 이미 222표에서 내 표가 나갔으면 218표. 지금부터 한 표라도 더 이탈이 되면은 케빈 맥카티는 네 번째 투표에서도 하원 의장에 당선되기 힘들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민주당이 그에게 투표할 리는 없고 지금 계산이 그렇게 나오니까 오늘의 미국이 끝날 때까지는 될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이 그 바이런 그 도널즈가 한 표라도 더 받는가 하는 것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세 번째 섹션 맞죠? 이 얘기부터 드리죠. 다마르 햄린, 버팔로 빌즈의 먼데이 나이트 풋볼에서 이제 심정지 상태를 일으켰던 선수가 지금도 중태랍니다. 지금도 중태인데 의사가 지금 초점을 잡고 있는 것은 호흡기 없이 스스로 호흡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경기장에서 한번 심장박동 살렸고요. 병원에 도착하고 다시 심장박동 살렸답니다. 24살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젊은 사람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그 몸도 대단히 그 무섭고 예리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정확한 순간에 뭐 심장박동이 딱딱딱딱 뛰고 있을 그 정확한 순간에 정확한 지점을 딱 타격을 하면은 이렇게 정지 상태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되는 것. 그렇지만 건강하니까 그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 것을 많이 기대를 하면서요. 그가 만들었던 고펀드미라는 그 장난감을 이제 아이들에게 주는 그곳은 이 사고가 있기 전에 $2,500 모였었는데 그 펀드에 지금은 제가 오늘 새벽에 보니까 거의 그 600만 달러, 거의 600만 달러 모였거든요. 지금은 600만 달러 훨씬 넘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뉴욕타임즈의 스포츠 그 칼럼니스트가 쓰기를 뭐라고 썼느냐면은 컬트 스트리터라는 사람인데 팬들도 경기장에서 일어난 이거 폭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팬들도 공모를 스스로 했다는 것을 인식해야지 됐다는 거거든요. 이 굉장히 폭력적인 광경이잖아요. 물론 그 태클하는 그 과정에서 그것이 직접적인 100% 원인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또다시 조사를 해야지 되는 거지만 뭐 태클링하는 그 도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우리는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특히 풋볼에서는 너무 많이 너무 자주 우리가 자신을 포함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좁은 시선으로 보는데 결과 먼저 이겼어 안 이겼어 그리고 막 누군가가 선수가 쓰러져서 막 고통스럽게 있다가 뭐 10분 뒤에 일어나면 봐 뭐 이러고 누군가가 엄청나게 아프고 뭐 뇌에 이상이 있어서 머리를 싸매고 이래도 나중에는 저 선수가 뭐 저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까를 생각한다기보다 경기에 출전할 수 있어? 재밌는 경기를 볼 수 있어? 팬들이 그래 온다는 거죠. 선수들의 부상과 고통에 너무 익숙해져서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파괴의 유령이라고까지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이라이트, 재밌는 그런 스포츠일수록 가장 잔인해야지 되는 것, 폭력적이어야지 되는 것, 뭐 이런 거. 야, 저 가이 좀 봐. 10분이나 누워있다가 결국은 벌떡 일어나네? 괜찮을 거야. 워낙에 강하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즐긴다는 거죠. 그런데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 어떠한 선수가 죽을 뻔한 이런 일들이 필요한가? 경기에서 위대한 선수들 좋지. 아팠다가 다시 컴백하는 선수들 아주 좋고 그걸 스토리라고 좋아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게 인간적인가? 우리가 좌석처럼 쫙 달라붙어서 그 같은 대가를 치르는 이건 하면은 안 된다. 선수들은 아바타가 아니라 사람이다. 선수들은 아바타가 아니라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오락을 위해서 목숨을 걸게 해야지 되는가? 우리도 우리의 눈에서 어떤 거즈 같은 것을 씌우고 경기를 보는 이 거즈를 걷어내야지 된다. 필드에서 머리를 어디에 부딪히고 그러면 뇌 손상의 신호로 우리가 봐야지 되고 저 사람 두 번째나 그랬는데 하는 이런 것들. 이거 도대체 그가 경기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보는 게 아니라 그의 그 건강 상태를 먼저 봐야지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티도 루즈벨트가요. 포워드 패스를 도입하고 나서 죽는 선수들이 조금 줄어들었답니다. 치명적인 부상을 입는 선수들이 줄어들었지만 적의 골 방향으로 패스하는 그 포워드 패스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스포츠의 풋볼을 이제 대표적으로 해서 죽음과 폭력이 위험과 폭력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 그걸 빼면 무슨 풋볼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보고 매혹되고 어떤 때는 겁에 질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해야지 되는가?
우리가 이렇게 슈퍼볼까지 가야지 되는가? 이 같은 방식으로 안 보기를 바란다 하는 게 뉴욕타임스 컬럼리스트의 컬럼입니다. 그리고는 A Time for Us, 로미오와 줄리엣 주제가잖아요. 1968년도였답니다. 우리가 처음에 봤었던 그 뒤에 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뭐 막 이런 등등 해서 뭐 원작은 다 셰익스피어지만 뭐 셰익스피어 인 러브 등등의 많은 후속작이 나왔지만 그 청순한 올리비아 헬세가 15살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로미오는 레널드 위팅 16살이었으니까는요. 그 배우들이 파라마운트사를 12월 30일에 고소를 했답니다. 파라마운트사가 그리고 감독은 이미 숨졌어요. 이탈리아의 감독은. 성학대, 성추행, 사기 혐의로 지금 이 두 사람은 15살, 16살 때 영화를 촬영을 하고 70대 초반인데 감독은 그 프랑코 최필렐리 2019년도에 사망했습니다. 원래는요. 그 누드 빛깔의 속옷을 입기로 했대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감독이 바디 메이크업을 하자. 촬영상에 이게 문제가 있어 하면서 결국은 이 로미오의 무슨 로미오와 줄리엣의 가슴과 로미오의 엉덩이가 보였다고 하잖아요. 그것으로 우리가 얼마나 감독을 믿었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고통을 받았다. 이게 로미오와 줄리엣이 로스앤젤레스 수프리어 코트에 고소를 하면서 5억 달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겁니다. 그때는 미투도 없었고 옵션이 없어서 우리는 감독을 친구처럼 생각했고 감독을 믿고 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나중에 그런 일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갑자기 뭐 10대 때 유명해지고 한 그 고통이 너무 많다.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그 상태에서 우리의 사생활이 침해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디언은 이 내용을 보도를 하면서 2018년도에 줄리엣이 올리비아 헬세가 인터뷰를 했는데 로미오와 줄리엣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건 딱 하나였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 당시에는 2018년도에는 지금 4년이 지나서 마음이 변해서 고소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PR이 너무 많았다. 홍보하고 인터뷰하는 것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하더니 지금은 그때 그 누드 장면 때문에 살을 전부 페인팅했었던 그것 때문에 수십 년을 고통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고통만 받았는지 아니면 오스카상에서 뭐 감독상 후보에도 올라갔지만 상은 못 받았지만 뭐 촬영상이라든가 의상상이라든가 올리비아 헬세 그 청초한 모습 생머리 긴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영광을 받지는 않았을까? 5억 달러 이상의 영광을 받지는 않았을까? 그리고 이 두 배우도 그 당시에 골든글로브에서 신인상을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꼭 이렇게 본인들에게 고통만 줬었던 작품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아무튼 미투가 있고 옆에서 누군가가 또 이거 고소해서 해라 하니까 했을 거고 왜 12월 30일이냐 캘리포니아주에 어떠한 그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그 공소시효가 12월 31일이었답니다. 고민하다가 뭐 감독도 숨졌고 뭐 돈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5억 달러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고소를 한 걸까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제 1월하고 네 번째 날밖에 안 됐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과학자들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들도 많고 그 연구 자체를 어디서 했는가도 무척 중요하잖아요. 오늘 가디언이 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우리가 늘 생각하고 말하고 자녀들에게 얘기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사를 썼습니다. 첫 번째 아침을 먹어라. 아침은 꼭 먹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과학적인 완전한 근거 자체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식사인 것은 맞는데 그런데 이게 조금 트리키하다고 표현을 해야지 되나요? 몸무게를 줄이기라든가 아니면 뭐 신진대사, 심혈관 건강에 좋기는 좋은데 이유가 왜 그러냐면 뭐 아침을 먹으면 그게 무슨 시간이 어떻고 뭐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아침을 걸으면 배가 고파서 나중에 많이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빅 디너보다는 빅 아침이 더 낫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하고요. 아침에 그냥 나는 뭐 사과 하나면은 괜찮아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괜찮을 수는 있지만 늦은 시간에 과식을 하면은
그때 이제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아침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는 뭐 많이 드셔도 되겠죠. 하루에 10,000보를 꼭 걸어야지 된다. 이것도 걸어야지 좋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답니다. 1960년대에 처음으로 하루 10,000보 걷는 게 건강에 좋아 등장을 했고 좋은 충고이긴 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2022년도에도 이 하루에 10,000보를 걸으면 심장질환이나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그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요. 한 3,800보 정도만 걸어도 뭐 이거는 또 치매를 막는데 좀 효율적이다 한다는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00보를 걷는 거 쉽지 않거든요. 제가 10,000보 세서 걸어 보았는데 쉽지 않으니까 3,800보 정도만 걸어도 치매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하는데 속도는 중요하다는 게 현재로서는 이게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속도를 조금 빨리 해서 걷는 것 중요하다.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다 과학적인 뭐 어떤 박사 얘기하는데 제가 다 빼고 가디언의 보도다 하고 전해드리는 겁니다. 하루에 잠은 8시간은 자야지 된다. 이것도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서 다르니까. 영국 신문 가디언이잖아요. 마가렛 대처는 항상 4시간 잠을 잤다. 신생아 부모는 4시간보다도 더 잠을 덜 잘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2017년도에 잠에 대한 연구 무슨 7시간에서 8시간 자면은 좋겠죠. 그때는 이제 인지도가 많이 높아진다고 하고요. 나이에 상관없이 4시간 미만 자면은 인지도에 있어서 평균 뭐 9년 더 나이가 든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도 사람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다르고 더 중요한 것은 잠은 본인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이게 규칙적으로 자는 것과 뒤척이면 안 된다. 뒤척이면은 뭐 뇌와 신체 호르몬, 뭐 신경 화학 물질이 만들어지고 하는 것에 균형이 조금 안 만든답니다. 안 만져서 기기를 버려라. 잠잘 때는 책을 오히려 가까이 해라 하는 얘기를 하고 하루에 5가지 과일 정도는 먹어야지 된다. 이것은 미니멈이랍니다. 최소한이고 한 10가지 정도는 먹어줘야지 치매도 막고 당뇨, 스트레스도 줄인다는 거거든요. 최소 이것을 이렇게 10가지를 못 먹는다면 최소라도 지켜라. 장기적으로 과일 2개와 3가지 최소. 만약에 채소를 먹는다 하면은 브로콜리와 캐비지를 선택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베리 종류는 황산화제가 바나나보다도 많다는 것 알고 계실 것 같고요. 2리터 물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루에 12번 화장실 가시기 위해서는 가시려면은 드셔야지 되는데 이것도 꼭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고 하고요. 조사가 1945년부터 여러 번 있었는데 다른 드링크라든가 밀크라든가 과일 채소도 이제 그 물 마시는 거에 포함되고 뭐 6잔에서 8잔에 다른 이런 그 과일 채소도 들어가면은 덜 마셔도 되잖아요. 붉은 고기는 포화 지방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그다지 간단치 않답니다. 뭐 가공식품을 안 먹고 가공식품이 아닌 고기를 먹는 것을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하는 거고요.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번째 투표에서도 케빈 맥카티는 아마 지금 반 정도도 개표 안 됐지만 당선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저의 계산은 그렇습니다. 지금 케빈 맥카티가 110표 그리고 그 하킴 제프리 민주당이 106표인데 공화당인 그 바이런 더널즈가 12표나 받았습니다. 공화당에서 4표 이상 이탈표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하원 의장이. 그래서 4번째도 안 되고 그 뒤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